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시즌 10번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 아나운서 박현정입니다. 저희 주식 투시경에서는요, 40년의 주식 노하우를 보유한 윤정도 대표님과 또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를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에 대해서 교육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동안 채널 고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8,000피까지 단 1포인트를 앞뒀던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는 기관까지 매도로 전환하면서 우리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다행히 개인이 오늘의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며 시장을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장중 5%대까지 빠지던 우리 시장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2%로 마감하며 코스피는 7,64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하락이 그간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며 주가가 단기에 너무 급등하는 과정에서 공포감이 심화되다 보니 그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중동 전쟁,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도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반도체주들의 펀더멘탈은 탄탄하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나날이 고공행진 중이던 우리의 종목들을 차익 실현해야 될지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될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윤정도 대표님의 교육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하락장이 심했던, 낙폭이 심했던 우리 시장 속에서도 또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포착한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속에서도 종목 검색기는 다양한 종목들 포착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어려웠던 시장이었지만 오늘 또 현대그룹주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죠.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한 뒤에 피지컬 AI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주식 종목들이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현대차그룹 그래서 오늘 현대무백스 굉장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장중에 25%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오늘 14% 강세를 보여주었고 현대모비스 또한 장중 62만 3천 원까지 터치하면서 12%의 강세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중에 모 기업주죠. 현대차도 70만 2,50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8.75%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LG전자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죠. 로봇주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LG전자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19만 4,9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24.38% 상승해주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종목 검색기를 가지고 계셨다면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잡아보실 수가 있었고 진입 신호에 따라서만 진입해보셨다면 이후에는 이렇게 고점까지 터치하는 흐름 받아보실 수가 있었겠죠. 휴림로부터 마찬가지로 15.9% 상승하면서 14,29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중에 13%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대한광통신 저희가 계속 누적 상승률을 쌓아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어제만 해도 27%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31,5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2%대 강세 보여주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누적 상승률을 쌓아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99만 5천 원까지 상승하면서 10.56%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장중에 5%대까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고 삼성전자도 이 장 이후 장에서도 3%대의 강세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SK스퀘어도 저희가
종목 검색기에서 계속 포착이 되면서 이 누적 상승률 크게 쌓아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SK스퀘어는 장중에 4%대의 상승 보여주면서 검색기에 포착되는 흐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색기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실시간으로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서 또 진입 신호와 탈퇴 신호를 통해서 매매 타점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 검색기에서 진입 신호를 보여주면 매수 타점, 탈퇴 신호를 보여주면 매도 타점을 잡아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실시간으로 개장 초부터 진입 신호를 보내주면서 그 이후에는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고 또 고점까지 터치하는 흐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검색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누적 상승률을 쌓아가고 있는 종목들 보여드려야겠죠. 대한광통신 살펴보시면요. 오늘만 해도 대한광통신을 통해서 12.7%대의 당일 상승률 가져가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대한광통신 검색기에서는 4월 1일부터 8,000원 선에서부터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저희는 269%라는 어마어마한 누적 상승률 쌓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저희는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면서 각각 131%, 65%대의 상승률 잡아드리고 있고요. 삼성전기 오늘도 10%대의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저희는 4월 3일부터 44만 원 선에서부터 현재까지는 99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저희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26%라는 큰 누적 상승률 쌓아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SK스퀘어도 보실까요? SK스퀘어 저희 오늘 4%대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인데 저희는 4월 8일부터 포착을 해냈고요. 현재까지는 121%라는 상승률 쌓아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현대오토에버 상승률을 보여주었죠. 14% 상승했고 게다가 저희 저번 주 금요일에는 현대오토에버의 상한가까지 모두 잡아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4월 16일부터 검색기의 진입 신호에 따라서 진입해보실 수가 있었고요. 현재까지 54%의 상승률 쌓아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누적 상승률을 쌓아드리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탄탄하게 상승률을 잡아드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장 속에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타점이 궁금하시면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이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진입 신호와 탈퇴 신호를 통해서 타점을 잡아보실 수 있는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현재까지 상한가를 잡아내고 있는 종목 살펴보셔야겠죠.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오토에버의 상한가 검색기에서 잡아냈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도 모두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에도 2개 이상의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잡아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진입신호 이후에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흐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5월장 속에서 나도 상한가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 활용해 보시면서 내일의 상한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LG전자 오늘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생활가전 사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이 미디어 전장 사업의 실적 개선과 또 AI 데이터 센터 로봇 사업 확대 기대감이 더해지며 오늘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며 훈풍이 불어주었는데요. LG전자 오늘 장중에 9시 8분을 기준으로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LG전자 이 시각 기준으로 8%대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검색기에서 진입을 해도 좋다. 이 진입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검색기를 가지고 계시면 왼쪽에 있는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검색기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께서 LG전자에 들어가셨다면 이후에는 24%까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고점까지 터치하는 흐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검색기를 직접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가 캡처한 시각보다 더 빠른 시간부터 더 낮은 등락률에서 더 큰 상승률 가져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HTS 화면을 통해서 실제 LG전자 언제 정확하게 진입 신호를 보내주었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정확하게는 9시 6분 시각 기준으로 진입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16만 7천 원에 포착된 뒤 19만 4,900원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LG전자를 통해서만 약 16.71%대의 당일 상승률 가져가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깔끔하게 탈퇴 신호까지 보내주면서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서 또 내일장에도 대처를 해보셔야겠죠. 저희 종목 검색기 받아보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QR코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에 있는 양식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는 종목 검색기 방송 중에 신청해 주시는 선착순 30분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윤전도 대표님의 무료 교육방에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장중 전략도 교육방에서 공유를 받아보시고 또 검색기 활용해 보시면서 내일장에 현명하게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QR코드 신청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시장 뭐 대단합니다. 프리마켓 시장에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의 오버슈팅 어마어마했죠. 그 오버슈팅 이후에 아쉽게도 하락 반전이 됐어요. 그리고 낙폭을 또 키웠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슈팅이 나왔던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대부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을 다시금 특집 방송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채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가 고점이 될지. 자, 우리는요 단기 고점으로 일단 인식을 잡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단기 고점 형성해서 눌림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윗방향의 오버슈팅이 또 나오겠죠. 잘 보십시오.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비교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6개월 동안의 음봉이 떨어지던 그런 시점이에요. 계엄 정국이 터지고 나서 계엄과 탄핵 이후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삼성전자가 10월 달에 5만 원이 이탈됐었거든요.
24년 10월에. 근데 계엄 전국 때는 또 탄핵 전국 때는 5만 원이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잡힌 거죠.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슈팅.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취임 이후에 4월 달에 기준이 되죠. 글로벌 시장까지도 조정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 형성이 됐어요. 국내 증시 반등이 좀 나올 위치에서 한 단계 더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윤 정부가 말씀드리는 게 관세 문제? 5월 12일 날 LG전자 폭등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2017년도에 취임하면서 1기 행정부가 들어서죠. 그때 세탁기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만 LG전자 그 당시에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결론은 관세 문제 절대 문제 없다. 정치적인 이슈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 폭등 나오고 국내 증시 폭등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3,000포인트에 올라섭니다. 7월이에요. 작년 7월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윤 정부가 박스를 어마어마한 박스를 여기다 그려드려요. 여기에도 또 그려드립니다. 3,000 그리고 9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3,300을 넘길 때 어마어마한 박스의 크기를 올려드리면서 이제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갈 겁니다. 글로벌 증시와의 이 이격 부분을 전부 메꿀 겁니다. 반도체 누구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결론은요. 윤정두 이야기처럼 시장은 폭발적인 시세. 11월 달에 4천을 넘겨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1월 달 4천 넘기자마자 폭락. 윤정두 입술 다 터져 있어. 그런데 갖고 나와서 이게 이렇게 될 것처럼 보여지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갖고 나왔겠죠. 남들은 4,200포인트 올라가고 다시금 4천이 깨졌을 때 3천 온다고 엉뚱한 소리 할 때 윤정두만큼은 걱정 마십시오. 12월 안으로 5,000포인트 갑니다. 4천이 깨졌는데 5천 간다고 그래요. 응? 12월 말에 5천 갑니다. 미국의 흐름에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니까요. 미국 증시도 봐야 되는데 미국의 흐름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의 조정이 나와야만 시장은 말 그대로 대세하락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응? 왜 2월 4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시장 원체 강하죠. 언제 조정인가요? 와, 국내 증시 너무 강한데 이거 언제 조정인가요? 걱정 마십시오. 라고. 이때가 지수 어떻게 했어요? 11월 달에 조정 나와서 4천 깨질 때 연말에 5천 갑니다 했던 게 1월 달에 5천 넘겨주죠. 2월 달에 5,200, 5,300, 5,400을 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2월 6일 날 어떻게 돼요? 하루에 180포인트. 이 당시에는 처음 겪는 하루에 3% 이상의 조정이 나와요. 국내 증시가.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5천이 깨졌는데 윤 정도는요. 남들 4천 간다 할 때 6천 간다. 6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지금에 와서 뭐 8천 대박 나셨죠. 이런 거짓말쟁이들을 얘기를 왜 들어요. 명확하게 써놨잖아. 6천이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폭락장에 걱정 마십시오라고. 그러고 나서는요. 3월 4일입니다. 2월 달에 이 어마어마한 6,370포인트까지 올라온 이 흐름을 3월 첫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 3월 3일, 3월 4일 이틀 만에 이런 장대 음봉으로 20%를 깨고 내려갈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3% 이상 밀려야만 누가? 미국이. 그래야만 조정이다. 근데 미국이 이러한 거에 분쟁. 윤 정도는 전쟁이라는 표현 안 써요. 그게 어떻게 전쟁입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을 빵 정밀 타격해서 지도부를 다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해서 원유 사업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방산업체 숨통 틔워주고 그렇게 해서 재건 사업에서 또 경기 살려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어떻게 세계대전으로 번져요? 어찌됐건 결론은 미국장 자체가 깨지질 않았습니다. 3월 4일 다시금 시장 5,000포인트 내려와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3월에 7천 갑니다. 3월에 7천 갑니다. 얘기했어. 또 4월에 7천 갑니다. 얘기했어.
3월에 미국과 이란 분쟁만 없었으면 7천 가는 수순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4월에 갑니다. 그 근거는 S&P 500 지수가 이란과의 분쟁 이후에 빠진 게 없어요. 그죠? 1%도 안 빠졌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조정이다? 예? 이게 니케이 지수가 이게 조정입니까? 이게 대사하락의 신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른 시점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분이 안 된다라는 시황을 멀쩡히 드린 거고 3월 4일 기준에 이스라엘이에요. 응? 유튜브에서 까불까불대는 어린 친구, 그런 친구 나와서 23년 10월 말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전 얘기하니까 세계대전으로 번진다고 정신 나간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러더니 경험이 쌓이니까 이번 흐름에서는 무조건 뭐 내버리지로 그냥 윗방향으로 풀빵을 쳐야 돼. 아이고 진짜. 올라가다 이격 줄이고 다시 올라가다 다시 이 바닥 내려오니까 혼미백산해가지고 말이야. 윤정도는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23년 10월에도 이스라엘 하마스전 전혀 문제 없다. 왜? 이스라엘이 신고가 나서 그날도. 이날의 신고가는 더 이상의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중동 리스크가 임기 말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됐겠죠. 그런 해석을 누가 해준 윤정도 이외에. 그래서 3월 4일 날 오래간만에 지난 23년도에 마지막에 공중파 방송 나가서 교육해드렸던 공영방송에 가져나가서 교육해드렸던 내용,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적인 비교, 특히 외교 정책에서의 비교, 이란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 그거 다 해드렸죠.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두바이유에 대한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WTI도 보여드립니다. 거기에 환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죠. 그 환율에 대한 해석까지 싹 다 해드렸어요. 오늘 조금 뭐 너무 길게 가면은 시간이 안 되잖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단순 논리로 두바이유의 정점을 이번 미국과 이란 분쟁에서 넘겼느냐? 안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WTI 텍사스 중진류 이번에 미국과 이란과의 흐름에서 그 이전에 이미 22년도에 120불, 140불 하고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형성됐잖아. 근데 이번에 120불, 140불. 아이고. 전혀 문제 없다. 그 지표를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거예요. 원달러 환율 이렇게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올 때 원화 가치의 훼손.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원달러 환율의 이 흐름이 2000년 이후에 평균 단가 얼마예요? 원달러 환율이 1140원 수준이 평균입니다. 1140원. 이번에 1500원까지 갔다고 쳤을 때 절하율이 얼마입니까? 30% 수준이에요. 유럽은요. 유럽도 20% 수준의 절하가 있었습니다. 왜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 기준에 달러 기준을 100을 넘긴 적이 2000년 이후에 드물었는데 10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덱스 강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해서 100 수준으로 약달러 수준으로 다시 돌려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과 분쟁의 흐름에서 안전자산인 달러? 기존에는요. 리먼 터졌을 때는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어찌됐든 안전자산이든 아니든 어느 방향으로도 세게 튀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원화가 비이성적으로 절하가 됐다.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흐름이요. 이렇습니다. 일본의 엔화입니다. 리먼 때 초강력 흐름. 140엔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사. 어마어마한 엔화의 강세. 그럼 이번 기준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말 그대로 지금의 그냥 우세적인 논. 이게 강달러야 안전자산이야. 그럼 일로 무지하게 튀고 올라갔어야지. 응? 혹은 야 엔화가 안전자산이야. 그럼 무지하게 내려갔어야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이번 장에 폭발적인 시세를 다 잡아낸 거예요. 3월 31일 다시 5,050까지 내려왔을 때 남들 4,000까지 깨진다 할 때 전쟁 아직 안 끝났다 헛소리 할 때 윤정도만큼만 4월 달에 7,000 간다 했죠.
6월 이전에 10,000포인트 돌파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다 웃었죠. 지금 얼마에 8,000포인트 찍었다니까. 7,999.67. 하이닉스가 바닥 대비요. 3월 31일 대비 얼마? 144%가 올라왔어요. 제발 좀 시황 하나 제대로 보시라고요. 지금 금리 얼마입니까? 3.75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입니다. 잘 보세요. 2000년 이후에 3% 이상의 금리를 형성하던 시점은 요 시점, 그리고 요 시점뿐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고금리란 얘기예요. 고금리가 힘들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고금리 시대의 랠리의 기준입니다. 이게 고금리 시대의 랠리의 기준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고금리 시대의 랠리의 기준이고요.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성장주로 돈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만두고 케빈 워시 임명됐잖아요. 그럼 그 양반이 비둘기파야 매파야? 매파지. 아주 강력한 매파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야 금리 내려. 파월로도 내가 임명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왜 금리 안 내려? 정치적인 쇼잖아. 처음부터 비둘기파를 안 치지 왜. 매파인 거 알고 안 쳤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 이번만큼은 비둘기파 안 쳐야지. 왜 케빈 옷이 매파를 안 쳐요? 경기에 대한 그만큼의 자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은데 또 이란전 아니라고 그랬죠. 이란과의 분쟁 봉합 수준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기는 글로벌 경기는 다시 더 좋아지죠. 더 좋아지는데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더 공급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감당할 거야? 옆에서는 야 이번에 금리 안 내리면 IT가 무너지고 확 그냥 막 그냥 고금리의 성장주에 자금이 들어간다. 2.5 이하의 저금리로 내려오게 되면 시장에는 굴뚝주로 돈이 갑니다. 일부의 성장주를 제외한 나머지 90% 이상의 굴뚝주 영업마진이 5에서 10% 수준이잖아요. 지금 3.75 금리의 대출이자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실적이 눌리고 힘겹고 야 금리 안 내려주면 힘들어. 대출 못 갚아. 어려워. 그렇게 해서 지표가 안 좋아질 때 경기의 부양으로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B컷을 단행하거나 했을 때는 시장은 폭락으로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 금리 내려주세요. 주식하는 분들이 금리를 내려달라면 바본 거지.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말고 박승재 TV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흐름이 고금리에서 슈팅이 나왔고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 5조 달러를 넘긴 거지. 엔비디아가 제로금리일 때 움직이나? 제로금리는 뭐예요?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를 부양한 금리잖아요. B컷을 했든 뭐를 했든. 근데 성장주가 그때 날아간다고?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제로금리일 때 날아간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있습니까? 23년 7월 5.5의 금리가 형성된 이후에 그 아주 못된 짓거리만 골라하는 HLB 같은 FDA 승인될 거예요 해놓고 말장난하고 시비 발행해서 꿀꺽 삼켜먹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행사하고 주식수 2천만 주짜리가 1억 2천만 주 돼 있고 대주주집은 10% 미만이고 또 돈 걷어다가 시비 걷어다가 그걸로 또 얌얌얌 운영자금 빼먹고 피곤해. 그런 종목조차도 고금리 시절에 23년 7월이 고금리 아니에요. 23년 7월이 22년도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왜 폭락해야지. 22년부터 금리 올려서 23년 7월에 최고금리 위에서 모든 돈이 AI 쪽 아마존, 알파벳, 메타 글로 쏠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진율 70%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GPU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잖아요. 만약에 알파벳, 아마존, 메타 쪽으로 이제 돈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금리가 낮아지면요. 그럼 엔비디아의 GPU가 팔리지 않지. 반도체도 힘겨워지죠. 그게 정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고금리기 때문에 날아간다. 고금리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거다. 금리를 낮춰줘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고금리여서 실적이 나온 거예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고금리에서 움직인다. 제발 좀 공부 좀 하시자고. 그래서 결론은 시장은 정점이 될래 될 수가 없다.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기준 업체입니다. 그중에 엔비디아가 5조 3천억 달러, 5조 달러 넘겼고요. TSMC가
2조 100달러 수준, 2조 1000달러 수준인데 왜 4대주의 같은 생각을 하냐고. 무슨 얘기냐면 왜 TSMC보다 삼성전자가 못하다고 생각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아글아글 썼잖아. 불과 몇 년 전에 삼성전자와 TSMC는 시가총액이요. 글로벌 시장에 25위였어요. 채널 돌리면 그거 아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시간에. 25위였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반도체까지 만들어. 파운드리 시장에서 2위야. 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만 능력을 인정받는데 그것도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상당 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 2천억 달러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900억 달러로 9천억 달러죠. 9천억 달러로 올라왔어요. 야당 의원분들 보좌관 공부 좀 제대로 시키세요. 우리나라에 지수가 5천 넘어간 게 거품이라고 엉뚱한 소리 하시지 마시고 이들의 실적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지 여당 의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잘난 줄 알아? 시장 강해지니까 본인들 덕분인 줄 알아? 코스닥 3천 간다는 엉뚱한 그 손실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야? 뭐 정치하는 분들 아주 말이야. 윤종들 옛날처럼 모셔다가 공부를 하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지난해입니다. 330억 달러, 310억 달러. 엔비디아 1,300억 달러, 사우디 아람코 2천억 달러, 그리고 TSMC 500억 달러.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343조죠. 이게 달러로 한 사람은 2,200억 달러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1인데 얼마? 2천억 달러죠. 그걸 넘겼어요. 엔비디아가 5조 달러를 넘기자는 시가총액이 걔가 지금 얼마? 1,300억 달러인데 물론 올해 좀 더 나오겠지만 그걸 넘겼어요. 월등히. 2달 전인가에 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빅테크 4위 안에 들어왔다. 뭐가? 영업이익이.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빅테크 4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1위라고. 영업이익이 1위라고. 작년 대비 10배라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해서 지수가 견인되는 거고 그런데 막무가내로 뭐 올라가면 이상하다? 299조예요. 코스닥은 14조뿐이 못해. 이런 애가 뭐 200% 올라 지수가 정신 나간 거지. 정치하는 분들 똑똑히 하란 말이에요. 313조 원의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혼자서 넘겨버리는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혼자. 근데 거기다 대고 5,000포인트는 거품이에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중진 의원이. 보좌관 시켜서 공부 좀 하시라고. 그리고요. 14조 원뿐이 못하는 코스닥을 1,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가 누가 책임질라 그래? 어디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박상재 TV 보시는 분들은 현혹되지 마시고 이 시가총액 비중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비중이 73%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띄어서 시장의 지수가 글로벌 시장 대비 더 월등하다면 그거는 거품이 아닌 재평가 작업입니다. 다만 엔비디아만큼을 넘어설 수 있다?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그러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정점에 달할 수 있겠죠.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정점을 찍습니다. 최소 TSMC가 500억 달러인데 올해 좀 더 하겠지만 2,200억 달러를 형성하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TSMC 수준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3배, 4배인데 TSMC가 얼마를 쌓을까요? 2조 1,000억 달러. 2조 1,000억.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얼마? 3,000조. 3,000조 나누기 삼성전자 주식수 몇 조예요? 주식수도 모르면 되겠어? 59억 조. 그럼 얼마입니까? 50만 원 넘겨도 저평가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그래서 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 50만 원이면 얼마 올라와? 80% 올라와야 되죠. 그러면 이 80% 올라올 때 시장은 얼마 올라와요? 삼성전자 80%면 하이닉스도 그 수준 올라오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고. 얘네들의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50%입니다. 그럼 40% 올라오는 거 시장 지수가 그러면 8,000 찍고 밀렸는데 8,000이라고 잡으면 11,000포인트.
그래서 만천인 거야. 만천 가니까요. LG전자 사세요. 오늘 LG전자 폭등했잖아. 근데 만천 간다고 LG전자 가는 거랑 뭔 상관이야? 만천을 견인해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지수가 오르니까 LG전자도 순환성으로 가는 거지. LG전자가 폭등했다고 지수가 만천 갑니다. 그런 바보 같은 친구들하고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할 생각하냐고. 박스영재 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얘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이럴 때 3월 4일 이럴 때 여러분들 다 잡아드리고 그 이전부터 이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방송에 갖고 나왔던 그 화면 좀 다시 끄집어내보자고. 지금 방금 보니까 저도 놀란 게 3월 4일 거 나와 있어. 그 앞에 거 없잖아. 그러면 3월 4일 이후에 윤정도가 대박 나셨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처럼 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이미 이런 데서부터 전부 시장을 예측을 해드렸고 그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익을 다 잡아드렸고 이 3월 달에 조정일 때에 윤정도조차도 여기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 다음번에 두들겨 맞은 이후 위치라면은 그렇다면은 저기서 내동매매 투매하지 말자. 결론은요. 이격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더라. 울고 싶은데 여기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더라. 어차피 쏟아진 물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쏟지 않도록 방어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수익을 다 잡아가자. 무조건 흥분해서 교수형이 뜨고 하락장악형이 뜬 저 자리에서 무조건 주봉월봉만 보면서 대박 날 거야. 냅두면 더 갈 거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벌써 이미 5월 4, 5월 6, 5월 7, 5월 8, 5월 11일 전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3배, 5배까지 많았어요. 코스닥은 가지도 못해. 여당 의원들 와봐 빨리 그냥 확 그냥 3천 간다고 한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면 엄청나게 행복한 수익을 내는 장에서. 결론은 우리의 기준은요. 벌써 이미 작년 4천 깨진 11월 7일에 5,600을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해드렸고 올해 2월 6일 5천 처음으로 깨질 때에도 오히려 5,800, 6천 갑니다를 근거를 제시해드렸고 지금의 기준은 오히려 5월 7일이 아니죠. 이거 수정해야 돼. 12일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 최고점 대비. 조정의 기준은 10에서 15% 기술적으로. 이격도 발생된 거 3월 4일 날 교육해드렸으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7,200에서 6,800까지 밀릴 수 있다. 7,200에서 6,800까지는 우리는 열어둔다. 뭐라고 써놨어요? 고점 8,000포인트 대비 10에서 15% 7,200에서 6,700, 6,800까지 밀릴 수 이때라고 이미 삼성전자 29만 원, 하이닉스 195만 원일 때 벌써 이미 현금 비중의 확대, 100% 비중까지 확대 그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결국은 7월 달 포트폴리오 또 강연에서 잡아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비중 이런 수익 범위를 몇 년 만에 100% 현금화해서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옳다? 아니야. 당장 5월 13일에 엄청난 오버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살짝 쉬어가자. 가격으로 조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살짝 눌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갈 거냐. 5월 달에 8,000포인트 갑니다라고 4월 30일 6,500일 때 8,000 간다고 한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지 데리고 와보세요. 윤정도 이외에 시황을 이렇게 잘 잡아준 사람이 있는지 데리고 와보세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7월 10일 강연에 오신 분 기준에서 7월 10일 강연에 오신 분 기준에서 1억 1,500만 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4억이 넘겨져 있어요. 또 저수익 다 차익 실현하고 원금 빼고 수익금 일부만 넣으신 1월 3일 58억 계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블 113%. 113억 더블. 하이닉스로 가져왔으면 200%죠. 그렇지만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투매 안 하고 내동매매 안 하고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입니다. 빨리 넘깁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전략 잡아드렸고 핸드폰 키세요.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셔서
70만 원입니다. 1월이에요. 200만 원 됐다고 200% 올라왔다고. 띵동 하이닉스입니다. 띵동 하이닉스라고요. 핸드폰 끼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셔서 검색기 지금 30명 선착순 다 찼잖아. 추가 30명 드릴 테니까 빨리 신청하셔서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130, 140, 150 단기적으로 200 수준 찍고 밀려 내려오는 시점에 되돌려서 매수 신호가 나올 때 편입 기준 잡으셔야죠. 일봉의 기준입니다. 하락장학형입니다. 돌려봐야 교수형입니다. 과열권입니다. 불편합니다. 몇 년 만이지만은 차익 실현 전략하겠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조정의 폭은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빠르게 넘겨드릴 텐데 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80조 예상했던 부분이 160조, 180조, 200조, 250조, 300조 지금은 350조까지 올라왔어요.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1위로 든 거겠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이렇게 다 교육 잡아드리고 핸드폰 키셔서 카메라로 QR 갖다 대시면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같이 들어오셔서 이 수익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12만 원입니다. 이거 더블 났잖아요. 검색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뜨는 거 보셨어요? 이런 훌륭한 검색기 속에서 어떤 기준? 로그 차트에서의 기준, 월봉 차트에서의 기준, 그리고요 일봉 차트에서 이격 줄여놓은 이 흐름의 기준에 파란 색깔 동그라미 쳐드렸죠. 차익 실현해서 좀 대처하자. 저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그리고 나서 종목 검색기에서 어떤 종목이 떠서 상한가 갔는지 그 상한가 종목이 어떻게 따블의 수익이 발생됐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정수 대표님을 통해서 정확한 시황 분석과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교육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신청해 주시는 선착순 30분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추가로 30분에게 더 검색기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 QR코드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확실성한 장 속에서 내일장 제대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QR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QR로 신청을 하게 되시면 윤정두 대표님의 무료 교육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장중의 대처 전략 공유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검색기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또 선착순 추가로 30분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내일장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저희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들 그리고 저희가 누적 상승률 쌓아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어떻게 돼서 청산일이 전부 5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산일이 전부 5월 10일. 무슨 얘기예요? 단기적인 고점의 인식을 우린 잡아보겠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요. 프리마켓 시장까지 합쳐서 최고점 대비 일단은 1차적으로 10%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10%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 찍고 살짝 돌려놨어요. 그러면 이격이 크게 발생돼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옆으로 횡보하면서 줄여줄지 아니면 가격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줄여줄지 그것만 보면 돼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LG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의 순환성 성격의 흐름.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영업이익이 10배 난 대형주가 없단 말이야. 소형주에서 영업이익 1000억에서 영업이익 1000억이 아니지 영업이익 100억에서 무슨 뭐 1000억 내서 10배 났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 시가총액이요. 5월 10일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던 한미반도체 얼마요? 40조를 넘기는 흐름에 매출은 1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우선순위로 정리하고 최우선순위로 다시 사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예요. 그 흐름들을 아셔야만 삼성전자, SK스퀘어, SK하이닉스 이 흐름들을 아셔야만 현대차를 잡을 수 있고 LG전자를 잡을 수 있고 현대무벡스를 변동성 매매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저평가인 종목은 여기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는 천하의 현대차도 영업이익을 13조를 내지만 굴뚝산업이잖아. 걔네가 로봇에 진출했다고 해서 현대차 그룹이 로봇 회사가 되나? 로봇이 상용화 됐다고 해서 생산 라인에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차가 더 팔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굴뚝산업의 기준에 전통 자동차로 보는데 시가총액이 130조, 1300조 죄송합니다. 1300조에 영업이익이 130조야. 삼성전자는요. 시가총액이 1600조, 1600조에 영업이익이 340조예요. PER 4배, 5배, 6배짜리를 사야지 그게 저평가인 거지. 천하에 우리가 좋아하는 현대차도 이젠 저평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력주 채우고 그다음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상한가를 보는 겁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상한가의 기준에 5월 달에도 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저기서 따블이 나와요. 대한전선 4월 15일 포착되고 띵동 상한가 33,400원에 재진입 띵동 진입. 그리고 슈팅 상한가 33,400원에 들어간 이 종목이 한 달도 안 돼서 140% 가까이 올라오죠. 그런 수익 범위가 여러분들 수익으로 돼야 돼. 주성 엔지니어링 4월 20일 띵동 진입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21% 수익, 그 다음날 21일 날 띵동 또 진입, 또 추가 20% 수익의 상한가, 띵동 그 다음날 또 나와서 24% 폭등, 띵동 5월 11일 날 27% 또 폭등. 단기간에 160%씩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띵땅. 핸드폰 치시고 카메라 갖다 대시면 QR에 선착순 30명, 추가 30명, 60명 다 찼죠. 마지막으로 40명 더 드려. 40명 안에 들어오셔서 SKC 와 진입이 왜 이런 수익 나도 갖고 싶어요. 띵동 진입 글씨도 나와 화살표도 나와 이렇다 할 매도 신호 없이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추가 폭등 나와서 이런 수익을 왜 못 가져가시냐는 거야. 이런 수익 범위를 왜 여러분들이 못 들어. 현대무백스입니다. 최근에만 움직였어요? 거래 터지면서 슈팅 나올 때 계속 나왔잖아. 오늘 가장 이쁜 게 뭐예요? 시장 흔들릴 때 띵동 매수 진입 이후에 13% 수익. 그러고 나서 띵동 탈퇴. 얼마나 멋있어요. 띵동 뉴로메카 매수 띵동 탈퇴. 얼마나 못 들어지냐고. 검색계의 역할. 매도 신호까지 완벽하게 종목이나 많이 나오냐고. 띵동 LG전자입니다. 진입이 왜 16%입니다. 띵동 탈퇴. LG전자 잘못한 거 없어. 시장이 밀렸잖아. 어떻게 할 거야. 삼성전기, 현대무백스, LG전자. 나올 친구들만 검색해 딱 나오는 거야. 수십 수백 개 종목도 아니고 띵동. 에? 제발 좀 검색기 있기 전에 이렇게 손글씨로 윤정두 도서 손글씨로 공부해서 쓰는 게 아닌 검색기에서 잡아주는 우리 기술입니다. 500% 삼성전기입니다. 393%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런 수익을. 방송 끝나고도 한 10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 거예요. 마지막 100명 무료로 드리는 이 검색기 포착돼서 상한가 그리고 따블 600% 템버거까지 40년 된 증권 카드입니다. 윤정두 이름 써 있어요. 실전 투자 대회 7차례 우승 1억 리그에서 무려 2달 보름 만에 7,681%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 그런 타이틀이 7개. KRX의 초청 강연, 우리나라 전 증권사 초청 강연, 대학 강의. 그러니까 증권사 가만 안 두죠. 검색기 만들어주세요. 윤정도의 교육교재 30여 권을 압축해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증권사 본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불규등 AI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현대무백스 빵 터져 나와. 시장 주도주 나왔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블. 원클릭만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띵동 대한전선입니다. 33,400원에 포착돼서 상한가 140%. 6%의 포착 상한가 140%. 한 달도 안 되는 구간에 OCI 홀딩스 상한가. 이런 식의 상한가가 매일매일 나오네. 검색기 하나만 다운받으면 무료로.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 자세하게 들어보았습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내용들은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 제대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방송 끝나고 10분 정도 더 시간 드릴 테니까요. 화면에 비치는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셔서 교육방에도 입장하시고 또 선착순 100명에 들으셔서 종목 검색기도 받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